그러면 침이 많으면은 좋은 건가요? 그 구강 건조는 입안에 침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구강내과는 처음이지의 이정은 원장입니다. 빵! 오늘은 혼자 한번 촬영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 왜요? 몰라, 내가 말이 편하네. 네, 오늘의 주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바로 구강암입니다. 우리 구강내과가 구강 내 염증을 보는 과다 보니까 구강암이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희가 구강암으로 진단한 환자분들도 여러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입안에 있는 이 병소가 구강암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감별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된 세포는 저절로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체가 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그 돌연변이 세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나면서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암의 진행 과정에는 정상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제 세포의 형태나 세포 핵이 커지는 이형성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형성된 세포가 오랜 기간 증식하면서 상피 내에 암세포로 자리 잡게 되면 상피 내암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피에서 기저막이라는 막을 넘어서까지 자라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암세포 주변으로 혈관이 형성돼서 다른 장기로 그 암세포가 퍼지게 되면 그것을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 따라서 암세포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이형성이라거나 상피 내암 단계에서 암세포를 발견하게 되면 그 부위만 도려내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지만, 암세포가 점점 더 커져서 그 장기 전체로 퍼지거나 혹은 다른 장기로 전이 되게 되면 수술도 커지고 후유증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강암은 다른 암들에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2022년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구강암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전체 암의 0.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굴 쪽, 두경부 쪽 암의 전체의 15% 정도가 구강암이고, 또 그 구강암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설암, 혀에 생기는 암입니다. 그래서 혀에 암으로 의심되는 병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게서 발병률을 비교해보면 남성에게서 1.9배, 즉 2배 정도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층은 50에서 70대 정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구강암이 발생하는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암의 치료 예후를 판단할 때 암 진단 후에 5년 후 생존율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약한 암이라고 생각하는 갑상선암 혹은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90% 그 이상의 5년 생존율을 보이게 되고요. 위암이나 폐암, 간암 이런 것들은 이제 암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생존율이 다르지만 보통 심한 경우에는 40% 그리고 약한 경우에는 70%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게 됩니다.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0에서 60% 정도의 5년 생존율을 가지게 되니까 조금 위험한 암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강암은 특성상 조기 발견이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암이나 간암 같은 거는 매번 열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구강암은 암세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입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발견하게 되면 이제 5년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 입안에 있는 암을 방치하고 전이가 되도록 두었을 때는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구강암은 우리 얼굴에 있는 암이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많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혀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혹은 안면골 일부를 절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발음이 힘들어지거나 혹은 얼굴의 형태가 바뀌어서 좀 사회생활 하실 때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조기 진단이 용이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조기 치료가 더욱 중요한 암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강암의 주요 원인이 뭐예요? 구강암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들, 흡연, 음주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반복적인 만성 자극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입안에 궤양이, 외상성 궤양이 있는데 그거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자극이 반복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변이, 이형성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 중에서 HPV 바이러스 중에 이제 16번 같은 경우에 이제 구강암을 좀 발생시키는 위험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강 위생이 굉장히 불량하거나 입안이 마른 상태로 오랜 시간 지나거나 혹은 만성적인 영양결핍 같은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이 많으면 좋은 건가요? 그 구강 건조는 입안에 침이 없으면 입안에 보호막이 하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식의 질환이든 염증이든 다 안 좋을 수 있지. 그러면 입안에 생긴 염증이 구강암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강암의 특성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2주 이상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궤양. 보통 일반적인 우리 입안에 생기는 궤양들은 특별한 원인이 있지 않으면 한 1주? 뭐 길게는 열흘 정도면 없어지는 것이 정상인데요. 입안에 난 궤양이 2주 이상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소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좀 울퉁불퉁하거나 지저분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암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병소의 색이 아예 빨갛거나 하얗거나 혹은 그 색이 이제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날 때 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거나 점점 깊어지는 병소도 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는 병소의 크기에 비해서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병소는 굉장히 깊어 보이는데 환자가 많이 아프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좀 욱신거리거나 우리하다. 그러면 암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나거나 그 병소에서 악취가 나거나 혹은 이제 다른 부위에서도 이제 암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병소가 생겼을 때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